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 살면서 쓰는 로션이나 샴푸, 칫솔, 치약, 쉐이빙 크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다 이런 것까지 찍냐 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요청이 있었던 주제거든요. 제 구독자 중에 이제 어린 독일에서 사는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귀엽게 메일로 형, 면도기는 뭐 사? 형은 향수 뭐 써? 다 DM에서 사면 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는 특히 이 분야는 정말 무지하거든요.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며 그냥 얘는 이걸 쓰는구나 라고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안. 저는 세안할 때 따로 클렌징 폼을 사용하진 않고 이 아벤느에서 나오는 콜드크림 비누를 사용합니다. 저는 복합성 피부라 나비존만 살짝 지성이지만 여드름이 자주 생기진 않고 요철만 종종 생기는 피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누나 쓰는 거 따라서 라레슈포제 이거 그리고 바우더마의 이걸 사용했었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다 이 아벤느의 비누를 발견한 후로는 이것만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이 비누는 민감성 피부 그리고 건성이나 극건성 피부에 참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 후에 과하게 리치한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비누답게 정말 잘 닦이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남아서 저는 이걸 쓰고 나서 요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실 피부과 원장 선생님은 아니니까 정확히 이것 때문에 요철이 없어졌다 이렇게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세안 후 바르는 크림은 저는 독일에 사는 유튜버니까 뭔가 독일 제품을 좀 추천해드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지만 저는 리얼베리아에서 나오는 익스트림 크림을 바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오래도록 피지오겔의 페이셜 크림이나 겨울에는 엠브리올리스의 콘센트를 얼굴에 발랐었는데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만족도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는 아주 가끔 답답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다녀온 이후에 리얼베리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부드럽게 발리기도 하고 흡수가 잘 되는 기분이라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일 제품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릴 건 제가 아주 가끔 바르는 발레아의 큐텐 시리즈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발림성도 나쁘지 않고 보습력도 좋은 편인데 일단 가격이 엄청 혜자입니다. 3유로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바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로션은 오래전부터 피지오겔의 DMT 라인을 바르다가 AI 라인이 나온 이후로는 AI 로션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의 영원한 동반자죠. 샴푸는 나름대로 독일이 썩 괜찮은 샴푸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독일에 와서 DM에 가면 이것저것 사서 써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사서 썼었는데 가격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로레알로 안착을 했다가 저는 민감성 두피입니다. 그래서 혹시 로레알보다 내 두피에 더 맞는 게 있을까 싶어서 가르니아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한창 가르니아도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썼었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이제 저도 아저씨가 되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죠, 뭐 이미 아저씨죠. 좀 시원한 샴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르니아에서 나오지만 좀 시원하다고 하는 얘로 갈아탔다가 향이 너무 싫어서 결국은 이 아베다에서 나오는 로즈마리 민트 샴푸와 라베라의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라베라의 샴푸는 사실 슬슬 비오 프로덕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사서 가끔 쓰고 있는데 제가 린스나 컨디셔너나 뭐 오일 같은 걸 따로 쓰진 않거든요. 어차피 머리를 자주 자르기도 하고 샤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기분이라서 그냥 샴푸만 쓰는데
비오 샴푸들은 대체적으로가 아니야. 전부 다 너무 뻑뻑해서 린스 없이 쓰긴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약. 치약은 저는 콜게이트의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유명한 아요나 치약이나 잇몸에 그렇게 좋다는 파로돈탁스도 있고, 낮밤 치약으로 불리는 스위스의 아요날 엘맥스 듀오, 그리고 영국의 센소다인도 있고 선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낮밤 치약을 한동안 잘 썼는데 이상하게 밤 치약만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집에 도둑이 있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좀 더러운 인간으로 볼 것 같은데, 그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낮에는 이 잘 안 닦게 되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래? 나만 더러운 사람인가? 하여튼 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낮에도 저도 이 잘 닦지만, 그 화장실에 치약을 2개나 올려놓고 쓰는 게 좀 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콜게이트로 갈아탔습니다. 콜게이트는 가격도 적당하고 독일에서의 평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 화한 느낌이 드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깔끔한 뒷맛이라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칫솔. 저는 부드러운 칫솔을 선호해서 이거 어떻게 읽지? 코가폭스 의 울트라 소프트 칫솔을 쓰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이게 굉장히 좋은 칫솔일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전 되게 만족하거든요. 한동안은 객기 부리느라고 감성충 마냥 무지에서 나오는 이 칫솔을 썼었는데 너무 작아요. 이거는 이를 닦으라는 거야, 발라는 거야. 아,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들은 숱이 없다면 고질적으로 좀 불편한, 잘 안 닦이는 느낌을 항상 받는데, 얘는 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구석구석 잘 닦이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면도기. 면도기는 다들 사용하시는 질레트처럼 다중날 면도기랑 저는 작별하고 나서 이 안전면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면도기를 사용한 후에 진짜 만족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부터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면도기, 다중날 면도기의 기술이 되게 복잡한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질레트는 광고비로 돈을 오지게 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면도를 하면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 안전면도기를 쓴 이후로는 트러블이 좀 줄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면도날이 정말 쌉니다. 저는 100개에 12유로 정도 하는 이걸 사서 쓰고 있는데, 날 한 개로 2번씩 쓰니까 12유로로 넉넉히 1년은 씁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이 안전면도기로 면도를 하면 피부가 완전 생살처럼 꺼끌꺼끌하지가 않습니다. 완전 보드랍습니다. 이게 또 엄청 신세계라 중독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발벌샵을 가지 않는 이상 집에서 다중날 면도기로 면도를 하면 물론 이제 막판에 역방향으로 하면 좀 덜하긴 하지만 보통은 꺼끌꺼끌한 게 조금은 남잖아요. 근데 이 날 한 개짜리로 면도를 하면 완전 보드라워지거든요. 그래서 느낌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리고 또 장점은 면도할 때 소리가 아주 좋아요. 이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한 거라고 다들 하잖아요. 근데 글쎄, 저는 조심히만 면도하면 절대 베일 리는 없다고 확신하긴 합니다. 아닌가? 저는 한 번도 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 힘을 줘서 밀지만 않고 나를 너무 세우지만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면도를 하면 절대 베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빙 폼은 저는 폼을 쓰지는 않고 이 벨레다에서 나오는 쉐이빙 크림을 거품을 내서 사용합니다. 비누를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비누는 보관이 귀찮기도 하고, 저는 워낙 이 벨레다의 제품을 좋아해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애프터쉐이브도 마찬가지로 벨레다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지인한테 선물로 처음엔 받았었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정말 좋아서 이거를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열감도 굉장히 금방 가라앉고 향은 이제 레몬그라스의 향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나는 제품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향이 또 금방 없어지기도 해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의 존조템은 이거입니다. 완전 강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어디서 자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머리는 혼자 자릅니다. 독일에 와서 한 6개월 정도는 미용실에 다니긴 했거든요. 저는 베를린에서 독일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하베약슈타트에서 한창 자르다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코앞에 있는 터키 미용실에서도 한참 잘랐었습니다. 당시에 저런 곳들이 제일 저렴했거든요. 한 15유로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되게 자주 자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클리퍼는 군에서 이제 몇 번 만져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아예라 모르겠다 하고 혼자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딱히 외모에 큰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머리를 올리니까 그냥 적당히 밀어도 봐줄만은 하더라고요. 사실 뒷머리 자르는 건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독일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 뒷머리가 삐뚤하건 빼뚤하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의 뒷머리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여하튼 클리퍼는 저는 왈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25유로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왈 제품들은 뭐 클래식이긴 하고 현장에서 많이 쓰지만 너무 시끄럽기만 하고 무거우니까 야, 살 거면 그냥 파나소닉을 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왈을 샀습니다. 시끄럽고 무거운 것도 한번 써보자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싸서 샀습니다. 그리고 포마드는 저는 이 러이첼 제품을 쓰고 헤어스프레이는 쇼스의 맥스 홀드를 쓰고 있습니다. 향수는 저는 여름에는 조말론의 오드 세이지 앤 시솔트를 쓰고 겨울에는 톰포드의 오드우드 바디 스프레이를 쓰는데 솔직히 독일 와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립밤은 이 시국에 맨솔에담을 쓰진 않고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립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사실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뭐 얼굴에 뭘 많이 바르지도 않고 해가지고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제가 언급했던 대로 제가 이 분야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쓰는 제품들이 이게 진짜 좋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Tschüss.